처음에 왔을 때는 제주도 서귀포 살면서 막 그 주로 히피들,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일도 안 하고 1년 동안 놀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게 일시적인 거라는 걸 알았죠. 환상인 거예요. 환상에선 제주라는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억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고 하지만은 이제 허상 가짜였던 거죠. 사실 저도 도시가 너무 힘들어서 또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자연이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제일 좋았던 거는 유대감, 인간관계였어요. 아침 매일 그러니까 전원일기 같은 그런 삶이 있잖아요. 매일 같은 사람들 보는 거야. 아침에 산책하면 만나고 만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만나면 한 마을에 이런 게 진짜 뭐랄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살았던 거랑 다르구나.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유대가 허상인 경우도 있었고 너무 쉽게 가까워지고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제주를 이주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너무 많았어요. 사고방식, 지향하는 방향 뭐 이런 거. 제주도에서는 돈벌이가 녹록지 않아요. 일자리가 잘 없고 처음에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이해할 때 제일 쉬운 게 목수였어요. 기억나는 게 제일 처음인 것 같은데 도마 밑에 받침이 빠졌다고 헐렁거린다고 저한테 박아달라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조랑말 모양 뭐 통나무 만들어달라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게 줬더니 또 뭐 해달라. 처음에는 그 10만 원짜리 통나무 조랑말 일이 없고 맨날 백수니까 엄청 싸게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큰 행사에 막 큰 카프레이드 뭐 이런 거 감귤로 하루만 만들어달라 그러고.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런 걸 좋아해서 시작한 건데 그 인체 작업 좋아해서 한 거긴 한데 실제 여기 사회생활 하고 제주도 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건축 프로젝트처럼 의뢰받은 일 또 하고 싶어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연결점이 있는 작업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재료비가 비싸서 쓰레기장 맨날 가서 재료 주워다 썼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재료가 많이 버려지니까. 근데 제주 와서도 바다 쓰레기 주러 다니고 뭐 이렇게 부표 주러 다니고 하면서 바다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보통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바다 쓰레기 작업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이게 공간에 좀 집착을 해요. 약간 집을 만드는 거에 제가 심한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예 포기했어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힘들었었는데 30대 중반에 우연히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저기 이해가 된 게 어떤 추론하고 그냥 공간 연상하고 이런 거에서는 보통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쉬운 거죠. 빠르고. 대신에 텍스트를 읽고 쓰고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듣고 본 거는 기억을 잘하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연상하고 재조합하고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쉽고 재밌어요. 오래된 물건, 오래된 공간에 어떤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 대상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추측해내는, 분석하고 추측해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언제 생겼고 뭐 처음엔 어떻게 했다가 그 다음에 뭘 증축을 하고 어떤 자재를 쓰고 그런 게 막 해석이 막 되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게 너무 재밌고 바다에서 오는 쓰레기 같은 물건들도 이렇게 어디서 왔고 막 이렇게 약간 탐정 수사하듯이 네. 저는 사실 그 공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작품이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오면은 이 작품 멋있다 그러면 그 주워온 바다 쓰레기인데 네, 그냥 가서 걸어놨을 뿐인데 뭐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나 잘 만드는데 뭐든 빨리 잘 만들고 똑같이 만드는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써먹는 작품은 없고 관심은 별로 못 받는데 내가 만든 공간이나 내가 만든 물건에 내가 쓰려고 만든 물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나의 정체성인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개인전도 작업실 주제로 공간으로 한번 하고 그거 플러스 그런 어떤 제한된 공간 그냥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 백지가 아니라 이제 어떤 특징적인 뭔가 많은 것이 정보가 쌓여있는 이제 제한적인 그런 공간이나 조건 안에서 뭘 만드는 게
뭔가 솔루션을 뽑아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힌트를 적합하게 조합해서 이제 뭐 최선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든다는 그런 거. 이제 분석하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그걸 베이스로 뭔가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실제로 누군가 저한테 솔루션을 던질 때 요구할 때도 있고 뭐 그런 프로젝트 제 작업도 그래서 제가 저한테 던지는 거야. 이 공간을 우리 네가 한번 해보자. 저기 그 초과 같은 경우는 저것도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저는. 수익하고는 상관없는데 돈은 다른 걸 아르바이트로 벌고. 제가 단기간에 이대를 거의 다 합격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누구보다 빨리 잘 만드는 거라는 걸 이렇게 막 뽕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1년 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 손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든 거예요. 내 손을 타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수술 자국을 그러니까 잘라서 붙인 손이다. 빌린 손이라는 뜻으로 그거를 몇 개월 고민하다가 회사 딱 입사하자마자 했어요. 돈이 생겨가지고 비싸더라고. 제가 한때 병이었던 게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힘들어하고 막 고민을 얘기하면은 저도 모르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솟으니까 그걸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어시스턴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작가분들.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나는 누군가를 서포팅하는 게 천직이구나. 그게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내가 나서서 뭐 이렇게 유명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미켈란젤로 같은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할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게 더 능력이 크구나 이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잘 썼죠. 그 경험이 제가 미술을 왜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이유였어요. 지금도 항상 제 초심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이유가 더 많긴 하지만은 이 에너지를 쓸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아직 뭐 강력하게 만나지 못했지만은 제가 그때 미술하고 막 진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작업에 몰두했던 이유는 내가 경험했던 이 어떤 눈물, 감격이 순고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하고 싶어. 그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1차적인 거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해줄 수가 하면은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내가 왜 그걸 좋아했을까?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실험, 그 과정, 그게 개인전이 되고 작품이 되고 그 스토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막 대한공간 할 때쯤 그걸 놨어요. 나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누군가 그런 거를 그 다음 세대 100년 후에 누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더 강한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나름 돈 벌면 뭐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웃기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어가지고 일 되는 만큼 계속 이렇게 작가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제가 안 가본 장소에서도 하는 거고 모르는 분들하고도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은 저는 항상 무조건 한다는 주의거든요. 안 해본 거 위주로 그 리스크는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희열이 있죠. 분석하고 이해하고 솔루션을 계속 뽑아낸다는 그 프로세스가 새로운 일에 굉장히 강조되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초과 같은 경우는 제가 서포터로서 기획을 해주시면 제가 뭘 구현하는 쪽으로 지원해드리겠다는데 그런 식으로도 건축적인 맥락에서도 공간 뭐 이런 거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좀 이렇게 방치해둔 두 공간을 이번 기회에 여러 작가분들, 기획자분들하고 같이 구상해서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